오늘은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이것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분노를 참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특별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감정 중 가장 강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힘을 지닌 분노라는 감정을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이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뜻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아 극심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싹 트고 이내 폭발하곤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놀랍도록 평온하게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분노가 대부분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무지란 단순히 학력이나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마땅히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이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분노 조절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와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위한 깊은 통찰을 함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마음속 평화를 찾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와 함께 우리 내면의 분노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욕망과 결핍, 그리고 욕망이 충족된 후 찾아오는 권태라는 감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고통의 연속이라고 설명했죠. 분노는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한 형태이며 우리의 맹목적인 의지가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혔을 때 표출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의 직접적인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혹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도저히 짜증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노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세상이 마땅히 나의 계획대로, 나의 기대대로만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 바로 분노를 유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진단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특정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자신의 고유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흘러갈 뿐입니다. 이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우리가 종종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분노라는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분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첫째, 시간을 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격렬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최소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분노의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식고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격분하는 순간 잠시 멈추고 깊게 심호흡하며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감정적 폭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도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의 배경과 가치관,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분노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의 틀 안에서 세상을 재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세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고통과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나누고자 하는 연민의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동정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결국 분노라는 감정을 초월하는 강력한 정신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민은 분노의 벽을 허물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을 나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애쓰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좌절로 끝나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내면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뀔 때 비로소 세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과 좌절감 또한 비례하여 커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를 향하는 자신의 욕망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욕망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최종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분노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격렬한 분노는 우리의 신체 건강을 해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평화마저 앗아갑니다. 분노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주변을 태우는 동시에 결국 자기 자신마저 죄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감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매우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따뜻함과 연결감을 원하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중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각자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움직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 욕구가 과도해져서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타인의 의지를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의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소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가므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감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진정한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가 됩니다. 셋째,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까지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도중에 섣불리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열린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넷째,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때때로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말은 오히려 오해를 낳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현명한 판단과 더 나은 소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남은 과감히 피하고 진정으로 대화가 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첫째, 인간은 본래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며 이로 인해 자신만 지치고 상처받을 뿐입니다. 둘째,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앞서 언급한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혼자 걷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라고 조언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진정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만 답장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인 대화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다섯째,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라는 용기를 강조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여섯째,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말고
자기 내면의 기준을 확고히 세우세요. 일곱째,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덟째,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금전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지나치게 관대하면 오히려 무례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혼자서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즐기고 내면의 풍요를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철학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복잡한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현명하게 조절하며 타인과 원활하고 조화로운 소통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귀중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평소에 자신 안에 잠재된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의 주옥 같은 조언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의 본질을 겸허하게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조절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쇼펜하우어의 철학 채널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은 지혜들을 함께 탐구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